선생님,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사기꾼입니다. 2020년 봄, 제 아내가 한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교회 장로님인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난주 식사 때 봤어요. 나이든 종업원한테 반말하고, 음식 절반 남기고, 계산할 땐 화장실 갔잖아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6개월 후, 그 장로님이 교인들한테 투자받은 돈 5억을 날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밥 한 끼에 다 보였던 겁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1952년생, 6.25 전쟁 끝나고 태어났습니다. 40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고, 2012년에 정년 퇴임했으니 벌써 13년째 은퇴 생활 중입니다. 요즘은 등산 동호회, 교회 모임, 가끔 동창회에 나가며 지냅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등산은 한 달에 2번 정도만 갑니다만 그래도 건강한 편입니다. 70년을 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밥을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실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친절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탁 앞에서는 본색이 나옵니다. 30년 숨겨온 거짓말도 밥 한 끼에 들통납니다. 1970년대 초임 교사 시절 월급이 3만 원이었습니다. 자장면이 70원 하던 시절이죠. 학부모들과 상담하고 나면 꼭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식사 자리에서 학부모의 진짜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식당 아주머니한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어떤 분은 야, 물 좀 가져와 소리쳤죠. 80년대, 90년대 거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교장 승진 축하 모임, 동료 교사 회식, 학년 말 송별회. 은퇴 후엔 오히려 더 자주 만났습니다. 시간이 생기니까요. 동창회, 동호회, 교회 식사 모임. 계산해보니 평생 1000명도 넘는 사람들과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모두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걸요. 1985년 서울로 전근 갈지 말지 교감 선생님과 소주 한잔하며 결정했습니다. 1998년 명예퇴직 제안을 거절한 것도 아내와 저녁 먹으며 정했습니다. 은퇴 후 어느 교회를 다닐지도 목사님과 점심 먹고 결정했습니다. 70이 넘으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건강하면 90까지는 산다는데 그럼 60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오후만 되면 피곤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아깝습니다. 나쁜 사람 만나서 에너지 빼앗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꼭 밥을 같이 먹어봅니다. 오늘 제가 70년 인생에서 식탁 위에서 발견한 4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신호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당 갔을 때 같이 간 사람이 종업원한테 어떻게 대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19년 11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점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보다 7살 아래인 66세셨는데 부동산 임대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은퇴하셨으니 시간 많으시죠? 제가 하는 봉사단체에서 교육 프로그램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며 식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서울역 근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실 겁니다만 서울역 뒤편에 오래된 한정식집들이 몇 개 있습니다. 1인 3만 원짜리 정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물가에 그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죠. 자리에 앉았는데
서빙하시는 분이 75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셨습니다. 저보다 2살 위신 것 같았습니다. 조금 허리가 굽으셨고 쟁반을 들고 오시는데 걸음이 느렸습니다. 보기에 안쓰러웠습니다. 저 나이에도 일을 하셔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70 넘어서 서빙하신다는 건 형편이 어려우신 거겠죠? 물을 따라주시는데 손이 떨려서 조금 흘리셨습니다. 순간 장로님 목소리가 확 높아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조심 좀 하시죠. 반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하시는데 장로님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으니까 휴지 좀 가져와요, 빨리.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보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저 나이에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하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생활이 어려워서요. 그때 누가 어머니한테 저렇게 대했다면 전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장로님은 계속 그러셨습니다. 반찬이 늦게 나오니 야, 왜 이렇게 느려? 국이 미지근하니 이거 다시 데워와요. 말투도 거칠고 태도도 오만했습니다. 더 심한 건 할머니가 실수할 때마다 헛웃음을 쳤다는 겁니다. 에휴, 나이 드니까 이래서 안 되나 봐. 주변 사람들도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요. 저는 밥을 절반쯤 먹다가 조용히 수저를 놓았습니다. 장로님,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속이 안 좋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장로님은 당황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봉사단체 이야기는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교인한테 들으니 그 봉사단체가 내부 문제로 사람들이 다 나갔다고 하더군요. 1년 후엔 투자 사기 문제로 교회에서도 징계받으셨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데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왜 중요할까요? 제 경험상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거울입니다. 나이 든 사람을 보면 10년 후, 20년 후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 할머니가 물을 흘린 건 나이 때문입니다. 손이 떨리고 시력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저도 요즘 안경 벗으면 신문을 못 읽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 난간을 꼭 잡습니다. 커피잔 들 때 2손으로 듭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남의 노화는 참지 못하는 사람, 그건 자기가 늙는다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다 늙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지금 저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10년 후 자기가 저 할머니처럼 됐을 때 똑같이 무시당할 겁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둘째, 진짜 인품이 보입니다. 제가 40년 교직 생활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약한 사람한테 더 친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러거든요. 교장 선생님께 잘하는 건 쉽습니다. 이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청소 아주머니한테, 경비 아저씨한테 공손한 건 어렵습니다. 아무 이익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존중하는 사람, 그게 진짜 교양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2017년쯤 등산 동호회 회장님이셨는데 한 번은 산행 후 막걸리 집에 갔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직접 서빙하셨습니다. 파전을 나르시는데 비틀거리셨어요. 그때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서 쟁반을 받아주시더라고요. 어르신, 제가 들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다른 회원들한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져다 먹읍시다. 저 어르신 너무 연세가 많으세요. 제 아버지 뻘 되시는데
어떻게 모시고 앉아서 시중 봤습니까? 그날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것이 진짜 교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분과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습니다. 편합니다. 그분과 있으면 제가 나이 들어도 존중받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셋째, 미래 태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지금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 나한테도 함부로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제가 건강할 땐 선생님 하지만 제가 치매 걸리거나 중풍 오면 귀찮아합니다. 피합니다. 아, 선생님이 요즘 정신이 없으셔서 하며 뒤에서 수군댑니다. 1990년대 교감으로 있을 때 이런 교사가 있었습니다. 교장한테는 늘 공손했는데 나이든 행정실장님한테는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 이것도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아세요? 그 교사, 나중에 교감 승진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태도를 다 보셨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물러나면 나한테도 저러겠지.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이 든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잘하지만 나중엔 다릅니다. 식당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나이 든 종업원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즉시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신호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 한두 번 만나서는 모릅니다. 여러 번 관찰해야 패턴이 보입니다. 2020년 2월부터 교회 목요 기도회 후에 점심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가 대여섯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보다 3살 아래인 70이셨고 젊었을 때 중국 무역업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분 같았습니다. 말도 재미있게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 이분 괜찮은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모임 때는 못 느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확실해졌습니다. 그분은 항상 음식을 남기셨습니다. 불고기 덮밥을 시키면 밥을 반 이상 남기고 찌개를 시키면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그대로 두고 생선구이가 나오면 한 조각만 먹고 나머지는 놔두었습니다. 집사님, 음식 입에 안 맞으세요? 세 번째 모임 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냥 요즘 소식하는 중이라서요.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돼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다음번엔 또 푸짐하게 주문하셨습니다. 생선구이 정식, 갈비탕, 불고기 백반. 양이 많은 메뉴만 고르셨습니다. 처음엔 소식한다면서? 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에도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가격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시킬 때 혼자 15,000원, 20,000원짜리 메뉴를 주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걸로 먹어야겠어요. 기분이 좋아서요. 그러면서 음식 절반을 남기셨습니다. 종업원이 치울 때마다 접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1960년대 보리밥 먹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밥 한 톨도 남기지 마라.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 먹습니다. 배가 불러도 조금씩이라도 다 먹습니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아예 적게 시킵니다. 반 공기만 주세요. 이렇게요. 6개월쯤 지나니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시였습니다. 나는 비싼 걸 먹어도 돈 걱정 없어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나는 배부르면 남겨도 괜찮아라는 여유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식사할 때마다
중국 무역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었어요. 하지만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2021년 가을, 그분이 금전 문제로 교회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 다른 교인한테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엔 한두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7명한테 그랬다고 하더군요. 투자하면 이익 준다 곧 갚겠다 하고는 원금도 못 돌려줬다고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그렇게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돈을 소중히 여길 리 없었으니까요. 계획 없이 주문하고 과시하려고 비싼 걸 시키고 남기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돈도 그렇게 쓸 겁니다. 빌리고 펑펑 쓰고 갚는 건 생각 안 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음식 남기는 습관은 단순히 아깝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 뒤에 계획성 없음, 과시욕, 절제력 부족이 숨어 있다는 걸요. 왜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할까요? 에이,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나이든 저희 세대는 다 압니다. 배고픈 시절을 겪어봤으니까요. 저는 19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흰 쌀밥은 명절에나 먹었습니다. 설날 아침에 떡국 먹을 때, 추석에 송편 먹을 때, 그때 어머니 얼굴이 환했습니다. 오늘은 쌀밥이다. 평소엔 보리가 60%, 쌀이 40% 정도 섞인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동네에 보리밥도 못 먹는 집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밥 한 톨도 남기지 마라. 농부가 88번에 쓴 거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대학 때 농활 가서 직접 농사일을 도와보니 알겠더라고요. 모내기 할 때 허리 굽히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여름에 김 매는 거, 가을에 추수하는 거,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밥 한 톨이 귀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마트에서 쌀을 사니까요. 식당에서 밥을 남겨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배불러서 못 먹었어요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압니다. 그 쌀이 나오기까지 누군가 고생했다는 걸요. 그래서 함부로 못 버립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 건 단순히 절약이 아닙니다.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밥상에 음식이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이 거쳤습니까? 경상도 농부가 쌀을 키우고 트럭 기사가 서울까지 나르고 식당 주인이 새벽 시장에서 사고 요리사가 정성껏 만들고 종업원이 서빙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대한 감사가 다 먹는 것입니다. 남기는 건 그 수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들 수고?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계획성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식당 가면 항상 정확히 주문합니다. 저는 소식하는 편이니까 덮밥에 밥을 조금만 주세요. 국물 요리는 양이 많으니까 다른 분이랑 하나 시켜서 나눠 먹을게요. 처음엔 좀 답답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제일 똑똑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만큼만 시키는 거죠. 남기지도 않고 돈 낭비도 없고 식당도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서 좋아합니다. 모두에게 좋습니다. 반대로 눈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시켜놓고 못 먹습니다. 일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벌려놓고 다 못합니다. 돈도 그렇게 씁니다.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사놓고 안 씁니다. 집에 가보면 안 쓰는 물건 천지입니다. 셋째, 절제입니다. 요즘 제가 병원에 자주 가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식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배부르기 전에 수저를 놓으세요. 80% 정도 먹고 멈추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60 중반까지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당뇨 진단 받았습니다. 혈당이 200이 넘었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합병증 옵니다. 그때부터 절제했습니다. 이제는 항상 70에서 80%만 먹습니다. 밥도 반 공기, 반찬도 적당히. 처음엔 배고팠는데 한 달 지나니 적응됐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혈당이 120으로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칭찬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약 안 먹어도 됩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건강과 돈과 인간관계를 다 결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당히 시키고 천천히 먹고 다 먹는 것. 이게 우리 세대가 후배들한테 보여줘야 할 미덕입니다. 여러분도 다음번 식사 때 한번 의식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남기는지, 같이 간 사람은 어떤지. 음식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계산할 때입니다. 밥값 낼 때 사람이 보입니다. 저는 요즘 식당 가기 전에 친구의 지갑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차에 두고 왔다는 말이 나올까 봐서요. 여러 사례를 보다 보니 3가지 유형이 보입니다. 첫 번째 유형, 절대 안 내는 사람. 고등학교 동창 중에 박아무개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7번 만났는데 단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매번 다른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화장실 좀 하고 사라집니다. 한참 뒤에 나오면 벌써 제가 계산을 끝냈죠. 벌써 계산했어? 미안하다. 다음엔 내가 낼게. 두 번째, 전화가 온 척하며 밖에 나갑니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10분쯤 전화하다 들어오면 역시 계산 끝났습니다. 세 번째, 지갑을 차에 놓고 왔네. 잠깐만 가져올게. 나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옵니다. 벌써 계산하셨네요? 다음에 제가 2번 낼게요. 네 번째부터는 확신했습니다. 이 친구 일부러 피하는구나. 재미있는 건 밥을 먹을 때는 비싼 메뉴를 골라요. 혼자 삼겹살에 소주 2병, 냉면까지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용 생각해서 적당히 시킬 때도요. 제가 계산하면 3만 원, 친구는 5만 원어치 먹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안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7번째 만남 후 연락이 왔는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 몇백 원까지 따지는 사람. 작년 가을 등산 동호회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6명이서 먹었는데 총 7만 8천 원 나왔습니다. 1인당 13,000원 정도죠. 그런데 한 분이 계산기를 꺼냈어요. 제대로 계산합시다. 저는 된장찌개에 공기밥 추가 안 했으니까 10,000원만 내면 되고, 김 선생님은 불고기에 소주 한 병 드셨으니까 17,000원이고, 이 선생님은 다들 어이가 없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몇천 원 갖고 그럽니까?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냥 똑같이 나눕시다. 13,000원씩. 하지만 그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덜 먹었는데 왜 똑같이 내요? 공평해야죠. 결국 정확히 계산해서 냈습니다. 한 분은 11,200원, 한 분은 14,700원. 10원 단위까지 맞췄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싸했습니다. 다음 모임 때 그분은 안 나왔습니다. 아마 불러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옹졸한 사람과는 아무도 밥 먹고 싶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 유형, 항상 내려는 사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항상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 2번, 3번, 10번째쯤 되니까
부담스러웠습니다. 권사님, 이번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래요. 전 돈 많아요.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거의 고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밥값을 내고 나서 꼭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2시간씩 붙잡아 놨습니다. 처음엔 들어드렸죠.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니까 피곤했습니다. 밥값이 상담비였던 겁니다. 그것도 부담입니다. 가장 좋은 건 돌아가면서 내는 겁니다. 이번엔 제가, 다음엔 당신이. 공평합니다. 부담 없습니다. 오래 갑니다. 지금 제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계산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 공정함, 관계관이 다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4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제 수첩에 빨간 줄을 그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 시간을 1시간 20분이나 빼앗긴 날입니다. 대학 동기 전 아무개가 연락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야, 나 서울 올라와서 사는데 부산 출장 간다. 하루 시간 나면 밥이나 먹자. 반가웠습니다. 대학 때 같은 사범대 국어교육과였고 교생 실습도 같이 갔던 친구였으니까요. 정오에 서면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치과 예약을 일부러 취소했습니다. 스케일링 받기로 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미뤘습니다. 친구가 중요하니까요. 11시 반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10분 전엔 도착하는 게 제 습관입니다. 아내가 늘 그래요. 당신은 모든 약속에 일찍 가서 기다린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배웠으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라. 12시가 됐습니다. 안 왔습니다. 12시 5분, 10분, 15분. 연락도 없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났나 싶어 전화했습니다. 안 받습니다. 12시 40분쯤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 거래처 미팅이 길어져서 조금만 기다려. 지금 어디쯤이야? 아직 미팅 중이야. 한 30분 더 걸릴 것 같아. 저는 화가 났습니다. 40분 늦어놓고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와서 30분 더 기다리라고? 그럼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인데 그냥 가기도 뭐해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1시 20분에 왔습니다. 1시간 20분 늦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왔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거래처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끝을 못 냈어.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손목 시계도 안 보고 제 표정도 안 살피고 그냥 주문부터 했습니다. 자, 술이나 한잔 하자. 삼겹살 2인분에 소주. 친구야, 1시간 넘게 기다렸어. 적어도 미리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친구 사이에 그런 거 가지고. 일이 밀려서 어쩔 수 없었잖아. 자, 술 마시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친구 사이라서 더 화가 났습니다. 친구면 더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1시간 넘게 저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 시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집에서 낮잠도 자고 성경도 읽고 손주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MT 갔던 이야기, 교생 실습 때 학생들한테 혼났던 이야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친구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정작 왜 미안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밀려서 어쩔 수 없었잖아. 어쩔 수 없으면 미리 연락해야죠. 조금만 기다려 하고는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합니까? 그것도 70 넘은 사람을? 그날 이후로 그 친구와 다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손주 봐줘야 해서 핑계대고 안 만났습니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70년을 살며 깨달은 걸 정리하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발견한 4가지 위험 신호입니다. 첫째, 나이 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도 늙는다는 걸 모릅니다. 지금은 저한테 잘하지만 제가 약해지면 무시할 겁니다. 공감 능력이 없고 겉만 번지르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뀝니다. 둘째, 음식을 함부로 남기거나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계획성이 없고 절제력이 부족합니다. 음식만 버리는 게 아니라 돈도 버리고 신뢰도 버립니다. 과시하고 싶어 하고 눈이 크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계산할 때 이상한 사람. 절대 안 내거나 몇백 원까지 따지거나 항상 내려는 사람. 이 세 유형 모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이고, 두 번째는 옹졸하고, 세 번째는 계산적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관계도 문제 생깁니다. 넷째,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제 남은 시간을 가볍게 봅니다. 자기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시간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실수해도 됩니다. 다시 만나면 되니까요.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면 90까지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7년입니다. 17년은 6205일입니다. 하루를 빼면 6204일입니다. 나쁜 사람 만나 하루를 허비하면 6203일로 줄어듭니다. 한 달을 낭비하면 6175일입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중하게 사람을 만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꼭 밥을 같이 먹어봅니다. 동호회 신입회원, 오랜만에 연락 온 동창, 교회 새신자. 일단 식사부터 합니다. 한 끼 식사에 모든 게 보입니다. 4가지 신호가 하나라도 보이면 조심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2가지 이상 보이면 인연을 정리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이 소중합니다. 6000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쁜 사람한테 낭비할 수 없습니다. 대신 좋은 사람들과 자주 만납니다. 매주 목요일은 고교 동창 셋이서 점심 먹습니다. 똑같이 돌아가면서 계산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음식 아껴 먹고 서로 존중합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등산 동호회 회장님과 차 마십니다. 이분과는 30년 알고 지냈는데 한 번도 불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과는 편합니다. 1000원짜리 김밥도 이런 분들과 먹으면 맛있습니다. 10만원짜리 한정식도 나쁜 사람과 먹으면 체합니다.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밥상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식사 자리를 잘 보십시오. 4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남은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먹고 있는가? 나는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는가? 나는 음식을 아끼는가? 나는 공평하게 계산하는가? 나는 시간 약속을 지키는가?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실수합니다. 음식을 남길 때도 있고 약속에 늦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70평생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인생은 누구와 밥을 먹느냐로 결정된다는 것.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식사를 나누십시오. 그게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6000일이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